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다들 격변의 주말 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국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주말 동안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보이나 했었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100K 아래로 일시적으로 하방 이탈했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주요 포인트와 방향성 면밀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결정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불과 이틀 만에 신속하게 군사작전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포르도와 나탄즈 그리고 이스파한의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하 깊숙한 곳에 핵시설이 있는 포르도에는 벙커버스터 6대가 투하가 되고 이 외에도 토마호크 미사일 등을 통해서 상당한 타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도 역시나 공습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본인들의 매체를 통해서 전했는데요. 농축우라늄 물질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위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번 공습이 굉장히 기념비적이고 미군의 훌륭한 기술을 보여줬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는데요. 정권 교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란의 핵무력화와 정권 교체로 이스라엘과 사우디 중심의 중동 재편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공세를 가하니까 이란도 물러서지 않고 미사일로 반격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결국은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승인을 한 겁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은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에 위치하는 요 좁은 해협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세계 원유 소비량의 25%, 액화 천연가스 소비량의 20%가 지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곳이 실제로 봉쇄되면은 국제 유가가 급등해서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도 어젯밤부터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최종 결정권은 의회에서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로 넘어갔습니다. 공식적으로 승인이 되면은 이 지역에 기뢰를 설치하고 소형 고속정과 미사일 그리고 드론을 통해서 지나가는 선박에 큰 타격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해협을 지나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1980년대 이란과 이라크 전쟁 때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항이 위협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전면적으로 봉쇄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일어나게 됐을 때는 그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니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자살행위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이란 원유 수출의 약 80%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만큼 중국을 설득해서 이란을 설득해보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상황이 좀 아이러니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지정학적인 이슈가 단연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통화정책, 즉 금리 이슈와 관세 협상 이슈, 그리고 부채 한도 상향 이슈도 다 7월 초에서 중순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정학적인 이슈는 암호화폐 시장이 주말 없이 계속해서 열리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먼저 반영이 되었지만 오늘 미 증시에는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연준을 향해서 금리 인하하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견고하고 노동시장이 금리 인하가 필요할 정도로 위급하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지난주에 또 시장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관세가 물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자, 월러 이사는요, 원래 매파 인사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비둘기파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욕심을 좀 많이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7월 8일입니다. 그래서 7월 8일 이후까지 어떤 협상들이 완료가 될지 그 이후에 또 어떤 변화가 나오게 될지를 보셔야 되고요. 미국 의회가 국가부채 한도 상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7월 중순에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 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상황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즉 7월 달도 만만치 않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주 당장에도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거시경제 일정 살펴보시면요. 여러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시경제 지표는 6월 27일 금요일에 PCE 지표를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에 파월 연준 의장이 각각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와 상원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에서 반기 통화정책 보고회를 갖습니다. 여기에서 통화정책 관련해서 또 어떤 추가적인 의견이 나올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복잡한 가운데서도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CEO가 지난주에 또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했다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 오렌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포스팅을 남기면서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집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지정학적인 이슈와 거시경제 요인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온체인 분석 한번 해볼 텐데요. 온체인 지표 상으로도 유의미한 시그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수요 모멘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수요 모멘텀이 그야말로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많은 수요 감소가 있었는데요. 무려 사상 최대치인 200만 BTC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규 비트코인 진입자들의 수요가 급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고래와 ETF에서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더 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고래와 ETF 비트코인 매수량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현물 수요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래 잔고는 5월 27일까지만 해도 3.9%였는데 현재 전월 대비 1.7% 증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반의 비트코인의 1일 비트코인 매수량은 4월 23일에는 9.7만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현재는 3.3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입세가 3분의 1 토막이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매수 수요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건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체들별로 살펴보면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비트코인 가격이 100K 아래로 내려간 구간에서도 양수를 유지했고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즉 미국의 기관들은 꾸준히 바이더딥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리테일 투자자, 즉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매도세 월등하게 우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시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세가 감소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얘기는 유동성이 급감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모멘텀이 돌아오는 것이 가격을 반등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락했는지 그리고 어떤 구간이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비트코인의 변동성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만 클래스 실현 변동성 지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 이 시점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흐름들이 가속화된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2024년 초순부터인데요. 급격하게 하락 추세를 보였고 그 이후에 완만하게 감소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 한번 보시면은 2023년 초순 이후로는 가장 낮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역사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준 자체가 워낙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가격이 더 반등할 가능성, 즉 변동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변동성 지표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선물 추정 레버리지 비율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표도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번 보시면은 2021년도 중순에 중국이 채굴을 금지했던 그 당시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그 이후로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 수치 자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위험 회피에 나서고 있고 레버리지 포지션, 즉 미결제 악정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결국 상당한 수준의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2021년 중반에 중국이 채굴을 금지했을 때는 0.32까지 내려가서 대략적으로 한 달 동안 약세 국면들이 지속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이 수치가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에 가격이 급락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가격이 너무 잘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낮아졌다라는 의미이고 비트코인의 정체성이 이제는 위험 회피해서 대체 자산으로 확고하게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온체인 지표들을 통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측면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수요가 많이 하락한 부분들, 단기적인 유동성이 많이 하락한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수준이 상당한 수준으로 떨어져서 역사적인 저점에 가까운 구간까지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비트코인은 온체인 관점에서는 저평가 구간에 가까워져 있다는 의미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구간들까지 더 내려가고 나서 반등할 수 있을지, 즉 가격이 여기서 불확실성에 의해서 또 추가적인 조정을 받았을 때 어떤 구간을 주목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인데요. 현재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이 98.3K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98,298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까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 보유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글래스노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트코인 CBD 히트맵 지표인데요. 가격 하단으로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굉장히 색상이 짙어져 있는 구간들을 확인할 수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들인데요. 대략적으로 95.5에서 97K에 굉장히 많이 밀집된 구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매물대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도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실현 가격을 일시적으로 하방 이탈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로 시장이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만약에 위 구간들까지도 하방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으로 상승 추세가 유지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온체인 트레이더들의 실현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91.5K 정도, 92K를 전후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간 옵션 만기 맥스페인 가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만기가 되는 주간 옵션 만기의 맥스페인은 100K입니다. 지난주와 대비했을 때는 낮아진 가격대이죠. 그만큼 트레이더가 낮은 행사가로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것은 트레이더들은 약세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100K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100K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이슈는 비트코인 채택 관점에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카돈 캐피털이 부동산과 비트코인을 결합한 이중자산 투자 전략에 나서면서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 보유량을 4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텍사스의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금이 공식적으로 법안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채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10K 상단으로 매도벽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고래들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요.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관망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에서 미국의 기관들의 움직임도 그랬고요. 전체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주체들은 관망세를 보이거나 일정 부분 매수세에 동참을 하고 있고 매도세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큰 주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가장 작은 규모의 주황색이 물량을 적극적으로 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여전히 매도세가 더 우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 차트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9시를 기점으로 해서 주간 종가가 마감이 되는 구간에서 100K 상단을 지켜냈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0과 52평선을 하회를 하고 있고 22평선이 52평선을 하방 이탈하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RSI 경우도 중립 구간인 50을 하회를 해서 40까지도 하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 추세가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중요한 이평선을 상방 돌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정학적인 이슈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요.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긴급회의도 소집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꾸준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크게 단기간에 하락한 것은 역시나 롱 포지션을 청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때도 크게 오르고 내려갈 때도 크게 내려간다는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24시간 동안에 무려 24만 명 이상의 트레이더가 청산을 당했고요. 총 청산 규모는 무려 10억 3천만 달러, 한화로는 1조 4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숏포지션이 이 구간에서 뚜렷하게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113K를 중심으로 해서 숏포지션이 뚜렷하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은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을 더 예의주시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강조드릴 부분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단기 미실현 손실을 감당할 수 있고 바이더딥 전략을 가져가신다면은 100K를 하방 이탈하는 구간에서 바이더딥 구간들을 잡아 나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조금 더 보수적이고 안전한 투자를 원한다고 했을 때는 20과 52평선을 넘어서서 지지 구간으로 바꾸는 구간, 즉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들을 확인하고 돌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더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